오늘 강의는 숫걸음 심포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숫걸음 심포. 이 숫걸음 심포에서 이 심포는 채입니다. 이거는 오행상의 상화에 속해요. 상화. 예전에 이제 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걸음, 이건 용이에요. 즉 상입니다. 이건 상이고 이건 용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채. 그래서 또는 형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심포는 채와 형이고 걸음은 상이다. 근데 걸음 하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바람 풍자에다가 풍목, 걸음 풍목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화는 오행상의 화는 화인데 상화다. 상화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뭔가 또 화지만 만졌을 때 따뜻함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를 발산하는 어떤 빛과 같은 것이 상화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상화는 진이랍니다. 우레진이라고 하죠. 번개진, 네? 또는 번개뇌. 그래서 이거를 진귀에 속하기 때문에 밑에 위에는 음이고 이게 진귀거든요. 진뇌, 뇌께 속하는 뇌께, 번개뇌자예요. 이 풍목은 뒤에가 아니고 밑에가 이제 이것이 손괴, 즉 손풍괴거든요. 이게 풍입니다. 바람풍. 그래서 이거를 바람풍이요. 뇌 이기다. 풍뇌 이계 괴상을 가지는 것이 숫걸음 심포라는 경락이에요. 그래서 익자는 뭔가 더할 익자죠. 이것은 번개고 이건 바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풍뇌 이계에 이 익이라는 더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공익우선. 공익이 우선이 돼야 돼요. 뭐냐면 봉사나 어떤 투자로 인해서 몇 배의 이익을 낳는, 그러니까 봉사 개념이 있어야만이 어떤 이익을 얻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익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것은 뭔가 움직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는 번개가 치고 위에는 바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 윗사람이 널리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것도 이런 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정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괴상입니다. 또 우리가 큰 배를 움직이려면 큰 사람이 필요하죠. 네? 큰 배를 움직이려면 어때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입계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뇌는 번개를 의미한다고 했죠. 번개. 즉 우레를 의미죠. 번개 우레. 이 번개 우레는 즉 아래가 딱 번개가 치면 위를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풍내에게는 민주주의, 아래에서 움직여서 큰 위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평화주의, 이런 괴상을 가진 것이 풍내익이다. 그리고 이 바람은 우리가 보여야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은. 그래서 이 풍이라는 것은 우리 한의학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입이하라.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문이 하나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 문이 있고 여기는 안쪽이고 이건 바깥쪽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문을 탁 열면 밖에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입이하라. 안에 있는 공기가 또 밖으로 나오겠죠. 사실 추리지만 사실은 바람의 속성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풍은 들어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중풍 환자 있지 않습니까? 중풍 환자. 이 중자는 바람을, 중자 가운데 중자지만 맞는다. 바람을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뇌혈관 질환, 즉 뇌색전, 뇌혈전, 뇌출혈 이런 말은 없어요. 한의학에는, 이거 현대의학에 뇌를 관련된 거거든요.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즉 바람이라는 속성이 맞았다. 그럼 바람이 뭐냐? 식욕, 색욕, 권력욕, 이런 욕, 뭔가 욕심을 낼 때는 보이지 않거죠. 이것이 너무나 과하면 중풍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것이 나오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들어가기가 하면 결과는 뇌질환이 온다. 이것이 한의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풍 걸리는 환자들이 보면 오히려 고혈압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많이 걸린다고, 현대질환은 뇌질환이 온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혈압이 정상인데도 중풍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바람을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어떤 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는 중풍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름풍목하면 중풍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바람을 맞는다. 그래서 거름이라는 품목은 어떤 뜻은 뭔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게 거름 품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걸음 심포경이라는 경락은 중풍과도 관련이 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숙거름 심포 경락을 잘 이해를 하다 보면 그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강한가, 어떤 쪽으로 뭔가 들어가는 것이 강한가. 우리가 만약에 그 어떤 기관, 장부기관이든 모든 기관 또는 세포 이런 것도 뭔가 작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름풍목, 숙거름 심포, 거름풍목지기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오는 분비 기능이라든지 분비 작용은 나오는 거죠. 이럴 때는 나온다 해서 상화, 나오는 것을 상화라고 하거든요. 나오는 현상, 이런 걸 추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은 풍목직이고 나오는 작용은 상화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사실은 그 현상은 이게 출입의 관계는 거름풍목 들어가냐 아니면 나오냐. 그 출입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숙거름 심포에 이 심포는 발음을 잘 하시면 계속 심포 하면 심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심보를 잘 써야 된다. 그 말이 사실은 심포에서 나왔다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심포라는 것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제3의 호흡에 관련돼 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뭔가를 쑥 들어가는 느낌을 가져요. 뭔가를 갖고 싶은 욕망? 보석을 갖고 싶다.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죠. 3의 흡이에요, 흡. 이미 욕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느낌에 들어가는 느낌이 바로 입이라는 것이죠. 좋은 옷을 보고 좋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흡. 그래서 제3의 호흡이다. 이미 호흡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이 경락에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되면 삼추라는 게 있거든요. 숫소양 삼추라는 경락은 기분이 나쁠 때 화가 확 나죠.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 나가는 화, 이럴 때는 삼초가 움직이는 경락이 움직입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사실은 심포하고 삼초는 표리관계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의 어떤 좋은 물건을 보거나 뭔가에 대한 갖고 싶은 욕망이 가지면 이게 뜻이 있는 거잖아요. 의식. 네? 의식과 관련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뭔가를 알고 있는 지식. 그래서 이거를 이름은 있잖아요. 심포라는 게. 근데 우리 오장육부 사이에는 심포라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 없어요. 그 이름은 있는 거죠. 유명하다. 이름은 있다. 그렇지만 또 형태도 이름은 있으나 형태는 없는 거죠. 그렇죠? 심포라는 이름은 있으나 형태는 없다. 유명무형이다. 또는 이거를 표현하면 뭐예요? 작용은 있으나 또 유명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있지만 무형이다. 무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포라는 거름풍목이라는 그 에너지는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하는 작용을 해요.
기억과 관련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들어간다는 개념을 가지면 거름풍목의 신푸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 에너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신포경이 만약에 약한 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약하다, 하강돼 있다. 이 에너지가 약한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의욕이 자꾸 없어요. 의욕이 자꾸 떨어져요. 의욕이 없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 심포경이 약한 거죠. 그러면 심포경을 발달시키는 약재를 쓰거나 보호법을 쓰거나 또는 보호하는 침법을 써야 되겠죠. 또 의욕이 약하면 도전 정신이 약하겠죠. 도전 정신이 없으면 또 뭐예요? 아이디어 같은 창출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이디어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려면 강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식욕이라고 하죠. 지식욕이다. 이 지식욕이 약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심포경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심포경의 보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포경에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흐르는 경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형상세로 보면 이 가운데 손가락, 이 중지가 짧아요. 반대로 중지가 길면 어떻게 됐어요? 심푸경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한의학적인 노국열이라는 혈이 있어요. 노국열. 이게 손바닥에 있거든요. 핏기가 없어요. 이 스커럼 심포경이 약한 사람은.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심포가 약한다. 핏기가 꼭 하얀 사람.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책을 잘 읽지 않으려고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어떤 질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한 사람은 치매 증상, 그쵸? 기억을 잘 못하는 거죠. 기억력이 감퇴돼요. 건망증이 오고. 그래서 그런 하강된 사람은 그런 질환이 걸렸다. 그럼 심포경을 생각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심포경의 반대 경락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숫소양 삼초라는 족소양 담경이라는 그 상화지기가 오히려 강해져 가지고 히스테리성 있는 환자가 많아요. 또 불면증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면증 환자에도 숫거럼 시복이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상승됐다. 예를 들어서 발달된 거죠. 발달된 사람은 이거 반대죠. 독서하고 싶은 마음, 의욕이 강한 사람, 또 중지가 긴 사람, 이런 것들을 반대로 1번에서 3번까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항상 전진하려고 그래요. 발달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성이 있어요. 그리고 리더 역할을 해요. 전진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마치
자동차의 헤드라이터 같은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또랑또랑해요. 우리가 관양철새 보면 눈이 또랑또랑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아, 이 숫걸음 심부경이 강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매사에 아는 척하고 거만하고, 그래서 말이 또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아, 숫걸음 심부경이 강하다. 그래서 대부분 이 질환에 또 많은 사람은 심장질환, 심장에 무리를 줘요. 또 어깨가 아파요. 경관절 질환. 그래서 심장통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상완통이라든지 어깨 아픈 질환이 온다. 그래서 견비통 질환도 숫걸음 심포하고 관련이 있다. 이 지식이 많거나 심장 견비통 이런 것들이 상승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를 배설시킬 수 있는, 나가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 경락인 족, 소양, 담경을 보법을 해주거나 숫걸음 심포를 사법을 해주거나 그런 치료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숫걸음 심포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 반대에 대한, 즉 상대 경락, 견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숫걸음 심포는 아까 어떻게 그랬죠? 심포는 상화라고 있기 때문에 신께, 그 다음에 걸음 풍목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풍대 이기다. 그래서 이 반대를 그리면 돼. 이제 또 이건 위에는 끊어지고 길고, 또 길고 끊어지고, 이게 이제 족소양 담경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족소양 담경이 어떤 에너지 형성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거를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걸음 심포가 중풍에 관련돼 있고 지식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어떤 경락이다. 그리고 숫걸음 심포는 이름은 있으나 형태는 없다. 이런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경락이다 하면 숫걸음 심포는 어느 정도 이해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